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조금 있다가 이 이제 그 문제의 외압 의혹이 담긴 녹음 파일을 일부를 공개를 해드릴 건데 할 건데요. 그 사실 그 녹음 파일의 내용의 근간도 사실은 지금 해병대 사령관이 그렇죠. 해병대 사령관께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준 거에 바탕을 두고 있는 거죠. 그 이제 네. 당시에 갑자기 언론 브리핑이 취소되고 혼란에 빠졌으니까 네. 해병대 사령관으로서도 난감한 일이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국방부에서는 속시원히 말을 안 해주고, 그래서 이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채널을 가동해서 확인한 바, 이게 박 단장이 도대체 왜 이런답니까 국방부가. 그랬더니 내가 알아보니까 내막은 이렇다더라라고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뭐 국방장관,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비난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제 해병대 사령관은 사실 또 이제 이런 면이 있지만 이제 뭐 좀 더 책임 있는 모습을 이제 왜 못 보여주느냐? 그거는 뭐 이제 쉽지 않은 비판이 문제입니다. 있죠. 왜냐하면 해병대 조직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조성돼야 되겠죠. 그냥 먼저 하기에는 그거는 대단히, 지금 박대령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박 단장도 왜 이런 문제를 먼저 자기가 문제 제기를 못했느냐면 당신이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왔는데 네. 군 지휘 체계에 있는 분을 직접 공격하는 모습은 차마 자기로서는 도저히 이게 힘들다. 내 삶이 전체가 부정되는 것 같다. 지금은 박대령을 제일 힘들게 하는 부분은 그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 해병대 식구들이 지금 고통받으면서 어쩔 수 없이 자기에게 불리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그 부분이 너무 힘들다. 다른 건 힘든 게 없는데 그 부분이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내부에서의 어떤 그런 그렇죠. 비난, 공격, 또 심지어 동료끼리, 아군끼리 총불을 맞대야 되는 뭐 이런 상황으로 또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병대 사령관이 야당 의원께서 당신도 그러면 이 박 단장이 집단 항명의 수괴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해병대 사령관이 그래서 명명백백히 조사해달라고 했습니다라는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냥 맞습니다. 저 사람들이 집단 항명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하셨다면 예, 그랬습니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명명백백히 밝혀달라고 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니라는 것을 깔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병대 사령관님은 자기로서는 그게 최선이었을 것이다. 물론 뭐 부족한 부분이 있고 서운한 부분이 있지만 그분의 이 사건에서의 이 기여는 어마어마하다. 다른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검찰 단장이 와서 3시간 동안 자기를 독대했다는 사실, 또 수사 계획서를 처음부터 안보실에서 빼갔다는 사실, 그 다음에 이첩이 강행되고 나서 직후에 갑자기 안보실 2차장이 등장했다는 사실. 왜냐하면 그게 그 시간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록 탈취행위가 있었거든요. 예. 그 경북경찰청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 외압의 어떤 이 작용이 없이는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 시간 무렵 등장했단 말이죠. 16시에 등장을 했고, 그럼 그분은 여기에 작동하기 시작한 게 최소한 2-3시간 전에는 작동하기 시작했던 거죠. 장관으로부터 어떤 언지를 받고 보고를 받았는지 뭐 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이미 그때부터 등장했기 때문에 해병대 사령관한테 직접 전화한 거죠. 만약에 단순히 알게 됐다고 한다면 왜 안보실 2차장이 해병대 사령관한테 직접 전화합니까? 그냥 국방장관하고만 통화해도 충분한데 거기서 이 사건이 처음에 왜 시작됐는지를 알려주는 결정적인 장면이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게 딱 여기에 해당하는 말이죠. 그러니까요. 뭐 안보실하려면 바로 사실은 뭐 최고 권력자와 연결됐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파다했던 소문들이 뭐 그 30일 날 무슨 회의가 있었느니 하는 말이 파다했고, 뭐 기자들 사이에 뭐 그분 아니냐 했는데 저는 이름도 잘 몰랐고요. 근데 이제 그 해병대 사령관이 2차장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귀를 의심했어요. 저거 잘못 얘기한 거 아닌가? 그런데 2번을 얘기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2번째는 보다 자세하게 해외에 나갔는데 들어오다가 공항에서 전화를 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명칭이 헷갈렸다. 예를 들면 뭐 국방부에 있는 누구라고 착각할 만한 그런 게 없죠. 안보실 2차장 해외 출장 중 귀국했다가 공항에서 전화. 이러니까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아마 용사는 그때 그것 때문에 그것이 갖는 의미를 기자들은 잘 몰랐어요. 근데 용사는 잘 알 거 아닙니까? 엄청난 쇼크를 받았을 겁니다.
엄청난 충격. 그건 진짜 뭐 핵폭탄급이다. 지금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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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는 박대령의 그 언급이 핵폭탄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아니에요. 그게 핵폭탄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핵폭탄이 터졌기 때문에 예. 그 저기 스트레이트도 좀 더 안전하게 자신 있게 그거를 보도한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갑자기 튈 수가 없잖아요. 충분히 이제 그 예열이 됐기 때문에 안보실 1차장의 등장으로 더 이상 안보실과 무관하다는 말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네. 보다 이제 확실한 그거를 이제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해병대 사령관님의 안보실 2차장 언급은 진짜 이 사건에서 정말 우연의 극치다. 정말 그것이야말로 해병 정신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이 사건이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를 받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해병대 사령관의 어떤 그런 소신 있는 언급 이런 것도 재평가를 받겠어요. 그럼요. 예. 굉장히 그 해병 정신, 해병대의 독특한 문화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정치적 외압을 받고 모든 것을 걸고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도 전우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대개는 내가 죽게 생겼어. 그때는 이제 전우라는 개념이 없어요. 예. 내가 죽게 생기면 저 사람을 죽여야 돼. 그럴 땐 야비하게 변해요, 사람들이. 정말 야비하게 변합니다. 그러면 그 전우는 정말 마음의 상처를 입죠. 씻을 수 없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습니다. 근데 해병대 사령관님은 끝까지 그 전우의 손을 완전히 놓진 않았어요. 내가 내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구해낼 수는 없었더라도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건 대단한 일이다. 이것은 해병대 정신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개인적 인격과도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그분이 비열하게 살았던 인생이라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혹시 변호사님은 그 해병대 사령관을 지금 개인적으로, 전혀 저는 이번에도 뭐 저희 만나신 전혀, 적도 없고 왜냐하면 저는 통화도 하신 적도 없고 인맥이 없어요. 인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개인적으로 알질 못해요. 아니 하도 높게 평가하시길래 저는 혹시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예. 저럴 수 있을까? 아니 말씀 듣고 보면 진짜 우리 창군 이래로 처음 일이라니까요. 네. 국방위에서 모든 국민이 바라보는데 삼성 장군께서 예. 국방부 장관의 등에 칼을 꽂은 거거든요. 예. 지금 박대령은 그러면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은 여전히 갖고 있다고 있죠. 봐야겠네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제 그 제가 검찰단 앞에서 발표한 게 그거 아닙니까? 해병대 사령관님의 그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해병대 모든 식구들이 이 문제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 이 평가를 하게 된 이유가 그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박 단장님 되게 서운하셨어요. 네, 그러겠죠. 내가 이렇게 고생을 당하는데 그리고 그 얘기도 했거든요. 해병대 사령관님께서 네가 우리 많은 사람을 살렸다. 이렇게 보직해임 당하고 이제 뭐 격리되고 막 그 직전에 직접 찾아갔다는 거예요. 수산장실에 찾아가서 고맙다. 너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았다. 왜냐하면 박 단장이 그걸 떠안고 가지 않았다면 나중에 여러 명이 이제 직권남용 이런 거에 다 걸려가지고 다 될 뻔했는데 이제는 어찌됐든 너 하나가 희생되면 되는 상황은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맙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던 분이 아무 멘트도 없고 심지어 이제 저번에 8월 10일 날 조사받을 때는 간접적으로 이 공보 라인을 통해서 자기는 명확하게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라는 말이 흘러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박 단장은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국방위에 가서 말씀하신 걸 제가 정리했고 그 의미를 잘 박 단장한테 설명을 했어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단장님, 사령관께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그 박 단장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서 하신 말씀이다. 그렇다고 삼성 장군, 현역 삼성군 장군이 내가 전역을 했으면 모를까? 현역 삼성 장군이 지휘 라인에 있는 분을 직접 공격할 수는 없거든요. 그것은 군인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나마 전우의 손을 마지막까지 잡고 물에 빠져 죽지는 않게 잡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지금 바라고 있는 겁니다. 사령관도.